사류. 윤활성 액체의 주성분은 탄화수소류다. 됐고요. 탄화수소류는 사슬 모양의 구조가 있고 고리 모양의 구조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탄화수소류는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이 됩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가 원소료가 C죠. 카본. 주기율표에 보면은 사족이에요. 사족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4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8개를 채우려면은 남의 것을 4개를 뺏어와서 팔각형을 채우든지 아니면 자기 것을 다 뺏기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탄소는 한 중간에 있다 그랬어요. 1, 2, 3, 4, 5, 6, 7, 8 그러면 이게 탄소 규소인데 오른쪽에는 빼는 것, 왼쪽에는 뺏기는 방법을 택합니다. 오른쪽에 힘이 세고 왼쪽은 어떤가? 다 약한 것이다 그랬어요. 센 것들은 전자를 빼앗아서 자기 입속을 채워서 팔각형을 채우고 그 다음에 왼쪽은 약해서 풀린다. 그런데 뺏고 나면은 그 뺏은 전자가 짝이 없게 되죠. 팔각형 모양은 맞는데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는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려고 하고 여기는 뺏겨서 전자가 나가면은 모양은 홀가분해요.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근데 양성자, 핵 속의 양성자가 상대적으로 개수가 더 많아서 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에는 분자가 못 되기 때문에 플러스는 마이너스끼리 서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끼리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전기성질끼리 붙어야지만이 전기성질이 없어진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물질이 됩니다, 분자가. 그런데 사족에 있는 것은 세거나 약하거나가 아니고 공동 소유하는 방법을 택한다. 나도 내놓을 테니까, 안 뺏을 테니까 너도 내놓고 같이 협상하자. 이런 방법을 택하고 주로 이 협상을 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평화 협상이 돼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비굴한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이쪽은 못 건들고 이쪽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 탄소를 볼 때는 그래요. 그다지 세지도 않는 막 이쪽이 7쪽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 조폭인데 조폭도 아닌데 그러면은 힘을 가진 상태에서 협상하는 거예요. 국방 이론하고 똑같아. 내가 기본적으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협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죠? 수소. 이게 1분단에 있는 수소.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공동 결합을 하는데 탄소를 중심으로 핵이 있으면은 물론 가운데 거의 원소 번호가 원자 번호가 6번이기 때문에 핵 안쪽에 이렇게 2개가 들어있고 이 궤도가 핵 주변의 궤도가 이렇게 전자분 궤도가 높이 차이가 있어요. 제일 안쪽은 2개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부터 이제 8개, 18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총 개수는 6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핵 속의 양성자도 6개가 있어요. 이렇게 6개가 있고 중성자도 6개 들어있어요. 속에가 핵이 이렇게. 자, 그럼 속에 6개, 밖에 6개인데 이 전자 6개가 도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도는 궤도상으로 봤을 때 제일 앞쪽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 높이가 4개가 돌아요. 다 합해서.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돌고 있는 바깥쪽 궤도가 이제 두 번째 궤도죠. 여기서는 이게 4개가 삐져나와 있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4개, 그래서 사족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협상을 하는데 수소는 1쪽이라 최외곽 전자가 하나짜리예요. 어차피 수소 자체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차피 궤도가 하나일 때는 2개까지 최고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개면 딱 좋겠는데 10개는 못 채우고요. 다 팔각형인데 궤도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2개를 채워도 8개 채우는 것처럼 모양이 완벽해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전자 하나 갖고 있는 것을 탄소한테 가서 협상을 합니다. 내가 하나 낼 테니까 너도 하나 내놔. 대신에 이 하나는 서로 공동 소유로 하자.
수소 입장으로는 2개로 되는 것이고요. 탄소 입장으로 보면 이제 하나 더 얻는 셈이 돼서 둘, 셋, 넷, 5개는 되죠. 또 3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계속 수소를 꼬드겨서 공동 소유를 합니다. 이렇게 색깔 다르게 했어요. 공동 소유를 하면은 이 모양 자체가 탄소 입장으로 보면은 전자 총 8개, 최외곽이 8개, 팔각형이 채워지고 수소로서도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C,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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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 소유 전자 한 쌍. 그래서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네, 이거 공동 소유 전자 한 쌍,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그림으로 탄소, 수소 화합물, 탄소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이처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구조식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분자 모양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식을 구조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조식을 자꾸 도입하라는 이유는 구조식을 알면은 화학 반응이라든지 명칭을 붙이는 법을 얼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탄소가 만약 2개짜리라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탄소 하나하나 입장을 보면은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쌍이란 말은 전자 2개씩이니까 팔각형 모양을 갖춘 거죠. 이쪽 탄소 입장으로도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결국에는 팔각형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수소 입장은 한 쌍만 있어도 돼요. 전자 궤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개 전자로 만족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식을 한번 적어보죠. 탄소가 1개, 수소가 몇 개요? 4개 이렇게 되겠죠. 이처럼 원소 종류마다 탄소가 몇 개, 수소가 몇 개, 산소가 몇 개, 질소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적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원소, 즉 원자의 종류별로 개수가 총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적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분자식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CH4. 그 다음에 이것은 탄소가 2개, 수소가 6개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면은 탄소가 3개 있다면은 위아래 양옆에 이렇게 해서 수소가 쭉 붙을 거예요. 이렇게 붙을 거예요. 탄소도 어차피 하나하나로 보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 네 쌍씩이고 수소 입장으로 보면 한 쌍만 있어도 되니까 모양이 자 그러면은 이게 C3H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탄소가 몇 개 있고 수소가 몇 개 있느냐 자, 수소 개수를 보면은 탄소보다는 분명히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많은데 몇 배나 많냐면은 이것은 탄소 개수 곱하기 2배 플러스 숫자가 2 한 만큼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하나 둘 탄소 하나마다 위아래 2배씩 하고 양쪽에 2개 때려 맞는 거예요. 양쪽에 2개. 그래서 식을 쭉 적어보면 CH4가 되고 C2H6, C3면은 H8이고요. C4면은 H10이 되고 C8면은 H12가 되죠. 그 다음에 C8H10 발음이 C8H18이니까 얘들은 영어로 읽으라 그러죠. CH18 탄소 8, 수소 18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명칭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 명칭이 AN으로 끝나요. 전부 다 AN이 다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안으로 끝나요. 영어 발음 본다면 아니다 그럼 AIM 그렇게 읽어요. AIM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를 매트 A, 매트 안, 매트 안, at 요거 이제 프로 안 제가 일부러 안자를 낀 거예요. 무트 안
한글로 연구하면 굳이 부단, 부탄, 부단, 프로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펜탄. 5개면은 오각형을 펜타라고 해요. 펜타. 미국에 있는 오각형 건물 국방성 펜타곤 그러죠. 자, 8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옥타예요. 그래서 옥탄 이렇게 말해요. 펜타는 원래 펜트예요. 펜테인. 그러니까 명칭으로는 펜탄 해도 되고 펜테인 해도 돼요. 펜테인. 그 다음에 이것도 옥탄 해도 되고 옥트, OCT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옥탄 이렇게 해도 영어는 옥트잖아요. 옥테인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영어 명칭으로 구분해 보면 끝에가 다 명칭이 이런 종류는 안으로 끝난다. 맞아요. 지금 명칭이 읽는 방법이에요. 이런 구조는 전부 다 어떤 구조냐? 탄소가 쭉 일렬로 배열된 거예요. 탄소가 뭐라고? 일렬로. 그래서 사슬 모양의 구조. 사슬 모양 구조는 탄소가 하나 있으면 매트, 2개 있으면 에트, 3개 있으면 프로, 4개 있으면 부트, 5개면 펜트, 8개면 옥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숫자가 붙어요. 숫자가 붙는데 대표적인 것만 지금 적은 거예요. 자, 이런 물질들은 여기까지는 상온에서 기체예요. 그래서 유효물의 취급을 안 해요. 탄소, 수소와 화학등에서 유기물질이고 가연물질이라고 써요. 살 수 있는 건데 상온에서 기체다 그러면 정리하면 상온에서 가연성 기체이니까 고압가스에 속해요. 고압가스거리에 속해요. 그래서 가스 자격증에서 잡는다. 그 다음에 펜타부터는 상온에서 탄소수가 점점 늘어나면 무거워집니다. 네. 건더기가 많이 붙어있는 거죠. 알맹이가 무거워져서 상온에서 액체가 돼요. 네, 여기서부터는 5개부터는 액체이기 때문에 유효물법에 속해요. 왜 그렇죠? 화재이온, 연소가 되는 것으로서 상온에서 액체나 고체가 유효물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액체, 유효물에 속하고 자격증도 유효물 자격증. 이쪽은 가스, 기체에 속하기 때문에 고가스, 그래서 가스예요. 근데 화학적으로 보면은 일정한 법칙 있잖아요. 눈에 보이죠? 화학적으로 접근하려면은 유효물이나 가스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명칭이 안으로 되고 수소 개수가 탄소 개수 곱하기 플러스 2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명칭.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탄소, 수소가 결합된 물질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탄소, 수소가 결합될 수 있는 가장 개수가 적은 상태에서 분자. 그것이 이거예요. 메탄. 탄소 하나가 딸랑 있고 이렇게 가지 4개 뻗어서 팔각형 딱 저 수소가 딱 간단하게 붙는 이게 유기 물질 중에서 가장 간단한, 가장 최초에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이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그래요. 이게 가장 간단하게 최초로 처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유기 물질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 이제 화학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어디서 땄다고? 조상들이 네? 아래에서 딴 것들이다. 네? 박씨는 가격거세가 아래에서 깨어났고 고주몽 고씨도 유아부인이 말라가지고 아래에서 구하는 것이고 김한치도 뭐 아래에서 나왔고 조상들 보면 다 아래에서 봤죠.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안 되는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 아래에서 딴 족속들이다. 알칸족이라고 해요. 알칸족.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소가 탄소 주변에 빽빽하게 붙어 있어요. 최대한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고리를 이렇게 공유전자를 한 쌍씩만 팍팍하게 해서 더 이상 어떻게 사슬을 늘릴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수소가 아주 그냥 포화 상태로 붙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탄화수소라고 해요. 포화탄화수소.
포화탄화수소라고도 부르고 알칸족을 같은 명칭입니다. 예. 수소가 어떻게 포화 상태로 붙어있다. 더 이상 붙일 수가 없죠. 더 이상. 두 번째로는 다른 명칭은 뭐라? 이런 계통들 이게 다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기름 증발하는 온도만 다를 뿐이에요. 메탄 기름은 마이너스 162도에서 증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2도에서 증발해요. 부탄은 마이너스 0.5도에서 증발해요. 그러니까 영하의 온도에서도 증발한다? 영하의 온도에서도 기체가 된다는 거예요. 즉 상온에서 우리가 18도 20도 정도 되는 상온이 되면은 이게 다 그냥 기체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부합가스포에서 취급을 한다는 것이고, 탄소가 늘어나면은 온도를 보면 알다시피 점점 증발하는 온도가 높아져요. 따라서 이만큼 올라오면은 증발하는 온도가 상온 이상이 돼요. 상온 이상이 돼야지 다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온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액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물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파라핀 계열의 탄화수소다. 그렇게도 말해요. 뭔 계열? 파라핀 계열. 이것은 이제 이런 포화탄화수소다라는 이 용어는 유효물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파라핀 계열이다. 파라핀 계열의 탄화수소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화가스에 그런 걸 사용을 합니다. 뭐 도시가스를 갖다가 사용하는 주 원료가 탄화수소 종류를 사용하는데 어떤 종류가 많냐? 도시가스 중이 메탄이 많으니까 파라핀 계열이 많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분자입니다. 사슬 모양에서 명칭이 붙어 있는 분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소를 하나씩 제거한다. 한 개를 어때요? 떼어낸다. 분자가 못돼요. 분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사 빠진 사람이 되는데 띨띨하게 돼요. 띨띨하게 돼서 메탄은 한 달을 떼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 안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없어, 누가 안 달라붙어 있어, 없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분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은 분자가 아니에요. 띨띨한 메탄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띨띨한 메탄. 이거 뭐라는 메틸이라고 해요. 메틸. 쓰면은 어떻게 하냐면 CH3죠. 그리고 가지라가 떴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띨띨한 것을 누가 와야 되느냐? 바로 이 띨띨한 것을 제대로 다시 분자를 만들어주는 게 반능기다. 띨띨한 것은 반능기가 딱 붙어서 분자가 되는 순간 반능기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반능기 명칭을 그대로 붙여주고 반능기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나타낸다. 띨띨한 것들은 성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질이 없습니다. 그냥 기름하고 똑같아요. 무색무취무미예요. 독성도 없어요. 띨띨한 것들. 자, 반능기가 붙어서 반능기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메탄에서 깨내면 메틸이 되는데 에탄에서 깨내면 C2H6가 아니고 5개겠죠. 끝에 있는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을 보고 뭐라냐? 이것은 에탄이 띨띨한 것이기 때문에 에틸, 원래 기 붙여줘야 돼요. 메틸기, 이렇게. 메틸기, 에틸기.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정확합니다. 분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C3H8이 아니고 7에서 이렇게 되면 프로필기. 프로파니 띨띨하면 프로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4H10이 아니고 9 이렇게 되면 뭐예요? 부탄이 띨띨해서 부틸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온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띨띨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만 주로 많이 등장한다. 메띠라고 뭐요? 에띠라고. 뭐 에띠를 그린다면은 C 두 개 수소가 이렇게 다 붙어 있다가 여기에서 수소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가지는 하나 뻗어놨는데 누가 올지 몰라. 어떤 반응기가 와야 돼요.
이게 이제 메틸이고 에틸이에요. 메틸하고 에틸. 그러면 이런 종류는 식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뭐 고압가스 같으면 이 밑에 동선들이 있죠. 한, L이 그러면 an, in 이렇게 명칭이 붙은 것들이 있는데 유형물은 거기까지 안 해도 돼요. 일단 요것만 제대로 구분해도 명칭 다 읽을 수가 있고 여기다 뭘 붙이면은 관능기 종류가 붙이면 사료가 거의 다 성분이 됩니다. 물론 변정을 빼놓고 자 이러면은 수소 개수가 산소 개수 곱하기 2배 했는데 플러스 2가 아닌 거예요? 플러스 1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명칭이 1 그렇게 끝나요. 한마디로 뭐예요? 1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met 1, at 1 그렇게 되죠. 원래는 an, a인 대신에 1 그렇게 붙는 거죠. met 1, methyl, at 1, 1 이렇게 붙죠. 네. 그래서 메틸, 에틸, 프로필, 붓1, 붓1, 프로프 1 이렇게 펜트 1, 옥트 1 이렇게 하고요. 펜틀, 옥틸 그렇게 붙어요. 하나씩 이런 종류는 뭐라고 그러냐? 알칸 족소 이렇게 안 부르고 이제 알칸이 띨띨에 나와서 알킬기 그렇게 불러요. 알크의 안, 여기는 알크의 일, 그래서 알킬기 이렇게 부르고요. 알킬기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냐? 반응기가 붙어서 분자가 돼요. 알겠죠? 반응기가 붙어서 뭐가 된다고? 분자가 된다. 그리고 성질은 누가 하자는 대로 낸다고? 반응기가 하자는 대로 이게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서 알킬기와 어떤 반응기가 붙어서 성질을 내고 있는지를 표시해준 식. 한마디로 말해서 반응기가 어떤 반응기가 붙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적어주는 식을 성질을 표시한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질을 표시해주는 화학식이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해요? 시성식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반응기 중에 OH기가 있어요. 알코올기라고 해요. 알코올기는 무기물질에 붙이면 수산기라고 명칭을 붙여요. 원래 영어로는 똑같아요. 그냥 하이드로, 수소, 하이드로, 옥시전 줄여서 하이드록시기 이렇게 말해요. 히드록시기. 영어로 그냥 히드록시기 하나로 읽어요. 근데 이제 유기물질에 붙일 때는 이런 사슬 모양에 붙어 있을 때는 알코올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벤젠골에 붙으면 페놀기라고 읽어요. 페놀기. 벤젠에 붙으면 자, 이제 알코올기가 붙어요. CH3 이렇게 가지 하나 꽂고 있는데 이게 가가지고 이렇게 붙어요. 알겠죠? 붙이면은 결합이 되겠죠? 이 띨띨한 곳에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뒷부분은 관능기예요. 여기는 뭐요? 띨띨이죠? 그래, 안 그래요? 띨띨이잖아요? 띨띨 이렇게 말하겠죠? 메틸이에요. 관능기 명칭 중에 알코올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요. 무기물질은 뒤에서부터 읽는데 유기물질 탄소수화물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읽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읽어서요. 메틸. 관능기 명칭 무엇이다? 알코올. 이렇게 읽죠. 자, 그러면 한글로 적은 명칭을 분석을 해보면 메틸 그러면은 앞에는 띨띨을 표시하는 것이고 알코올 그럼 이게 관능기를 나타내는 거죠. 한글 명칭에서도 시성식을 염두에 두고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명칭이가 관능기가 들어있다면 이 명칭 자체로 성질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써진 관능기와 한글로 써진 관능기를 얼른 분석을 해서 명칭만 있는 순간 이건 무슨 기본적인 성질 몇 위에 속한다? 이것을 얼른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자, 메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틸도 있고 에틸도 있고 프로필, 붓들만 띨띨한 것들이 아주 그냥 띨띨한 것들은 아주 한꺼번에 있어요. 그 띨띨한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 알킬기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알코올이 여기에만 달라붙겠냐? 메틸만 붙겠냐? 아니죠. 에틸에도
붙고 프로필에도 붙고 부틸에도 붙어요. 그러면 에틸에 붙으면 에틸 알코올, 프로필에 붙으면 프로필 알코올, 부틸에가 OH가 붙으면 뭐야? 부틸 알코올.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저렇게 많은 종류를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여러 개 되겠죠. CH3OH, C2H5OH, C3H8OH, H7OH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종류인데 거시기 알코올, 머시기 알코올, 버석 알코올, 머석 알코올 이렇게 되겠죠. 작업 다 알코올 종류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꺼번에 하냐면 다 알코올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이렇게 한꺼번에 기호로 표시하고 OH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띨띨한 것들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몰아때려서 그냥 알킬기를 대신에 기호 R자 하나로 표시하는 식 모양을 특별히 시성식을 더 간단하게 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시성식을 더 간단하게. 시성식에서 무엇을? 알킬기를 뭘로? R로 표시해서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식을 뭐라고 해요? 일반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화학식을 뭐라고 한다? 일반식. 그러니까 이렇게 세 종류,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프로필 알코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R 일대한 것들에 OH 붙었어.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해 준 식을 일반식이라고 합니다. 자, 분자식을 간단하게 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분자식을 간단하게 하면 실험식, 시성식을 간단하게 하면 뭐다? 일반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험식을 간단하게, 시성식을 간단하게 하면 뭐라고? 일반식. 분자식은 뭐예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간단하게 한 게 있죠. 어떻게? 숫자를 어떻게? 약분한다고 했죠. 약분. 뭐 하냐면 2대2대2대2 있으면 둘둘둘로 나눠고 그냥 쭉 하나씩만 적는다든지 몇 대 몇 대 몇 대 몇 이런 방법으로 적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것은 화학식에서 실험식이라고 해요. 시험지에는 잘 안 나오는데 실험식. 그리고 시성식 종류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띨띨한 것들이 같이 공통으로 붙어 있어. 띨띨한 것들이 같아. 그리고 이 관능기가 모양이 다 똑같아. 그러면 그냥 관능기 모양 하나만 적고 나머지 띨띨한 것들은 다 뭉뚱그려서 기호 R로 표시하는 거. 이런 방법 뭐라고 한다고? 일반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아예 이것을 떠나서 아예 그림으로 화끈하게 다 펼쳐서 그림으로 그려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구조식이라고 한다. 사류 연물에서는 화학식에서 특히 구조식, 모양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성식 아는 게 중요하다. 시성식은 바로 명칭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한글 명칭처럼 이 명칭 보면은 아 이게 관능기가 이런 관능기가 붙었구나, 성질을 표시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알칸 계열, 또 알킬 계열은 기본적으로 기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색, 무치, 무미 이걸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데요. 사설 모양은 아무 특징이 없어요. 물에 녹지 않은 것 한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받는기가 어떤 종류의 받는기가 붙냐에 따라서 성질이 확 달라져요. 확 달라진다. 알코올기가 붙으면 물에 다 녹아버려요. 물인지 술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네. 그리고 기름 먹어서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어때요? 중추신경이 마비되죠. 알코올 먹으면 어때요? 치사량의 이름이라고 하죠. 메틸 알코올 같은 경우는 시신경을 손상합니다. 메틸 알코올은 알코올이 붙은 메틸은 시신경이 손상해요. 취권 영화 취권 2 보면 나와요. 에틸 알코올은 중추신경 마비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독성이죠. 먹으면 어때요? 몸에 해로운 것을 끼칩니다. 몸에 해로운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어때요? 몸에 해로운 거죠.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 아니, 간이 먼저 파가죠. 간에서. 그래서 알코올을 해가 안 가는 물질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1차 분해하고 산화시키고. 그러면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 분해를 해놓고 봤더니 더 폐기물이 더 발생했네? 그래서 몸에 해롭지 않은 걸 2차로 또 산화를 또 시켜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2차로 나오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아세트산, 초산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술이 깰 때는 알코올을 정상적으로 마셨어도 술이 깰 때 이어서 쉰 냄새가 나요. 식초 냄새. 근데 소변에서도 쉰 냄새가 나면 거의 중독 상태라고 보면 돼요. 자, 명칭 이렇게 사슬 모양 대략적으로 했고 명칭 붙이는 거 알겠죠? 이제 받는기만 추리면 돼요. 주로 메틸과 에틸이 주로 많이 쓰인다. 이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고리 모양. 시클로그램을 시클로는 사이클로그램이에요. 사이클. 순환 구조예요. 순환 구조. 순환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예요. 시클로그램.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슬 모양의 프로파는 이렇게 생겼어요. 식이 C3H8이죠. 그래서 탄소가 3개, 이 3개짜리가 있으면 프롭 아니에요. 프로프라우트. 탄소가 3개면 명칭은 뭘로 시작돼요? 프로프로 시작돼요. 그래서 수소가 포화 상태로 빵빵하게 붙어 있으면 안 하고 붙어서 프롭 안 그렇게 돼요. 그림이 이렇게 돼요. 수소가 다 붙어 있겠죠. 이런 것은 이제 사슬 모양으로 만땅으로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프로판이 시클로 모양으로 바뀝니다. 시클로 프로판이라고 그러는데, 고리 모양으로 바뀌면은 이렇게 돼요. 탄소, 탄소, 탄소. 이렇게 순환 모양으로 돼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얽혀져 있고요. 탄소는 어차피 한 개당 가지를 4개밖에 못 거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돼서 어차피 탄소가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명칭이 프로프로 시작돼요. 그리고 수소가 이빨이 다 붙어 있어요. 사실 더 이상 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판이에요. 분명히 프로판인데 식 모양이 틀리죠. 어떻게? 탄소 3개, 수소가 6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걸 혼동하려면은 시클 프로판 봐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적어지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분자식이 되겠죠. 이거 그림으로 그리는 게 뭐야? 구조식입니다. 지금. 그 다음 이것을 더 간단하게 약분해서 3대 6이니까 이것이 1대 수소가 3, 1대 3이잖아요. 1대 2잖아요. 3으로 약분되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C 1대 수소 2, 1대 2 이렇게 적은 것을 이걸 보고 실험식이라고 해요. 좋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것은 잘 안 써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산업기사 이상의 실험식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분명히 명칭이 프로판인데 분자식 보면 개수가 틀려요. 다르다. 그리고 또 혼동한 것은 이름을 있어요. C3H6가 원래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쭉 벌려져 있습니다. C3 H6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을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어요. 자, 탄소 입장으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탄소도 하나, 둘, 셋, 넷. 여기 탄소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서 수소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는 이렇게 있는데 V 정답은 탄소 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고리 모양으로 안 되고 사슬로 쭉 펼쳐져 있는 이런 프로판이 아니에요. 프로판 동생이에요. 프로펜이에요. 프로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로필렌이에요. 네, 프로필렌을 갑자기 소개해 주는 이유는 이 프로필렌, 산화 프로필렌 이런 거 있어요. 산화 프로필렌. 알겠죠? 산화 프로필렌. 종류 중에 나옵니다. 명칭 중에 산화 프로필렌.
산화 프로필렌은 요거를 이제 떼어내고 요렇게 고리 하나를 떼어내면은 여기도 하나 부족하고 여기도 하나 부족하잖아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고 세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그럼 산화 프로필렌이 됩니다. 흡수인하면 들어가요. 네, 이렇게 됐어요. 프로펜 또는 프로필렌인데 사슬로 펼쳐져 있으면은 똑같은 분자식인데 C3H6가 프로필렌. 똑같은 분자식인데 C3H8이 이게 고리 모양으로 얽혀져 있으면 시클로, 사이클 프로판 이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수소 종류는 같은 분자식이라 해도 구조가 달라서 명칭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성식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힘으로 그려볼 수 있는 구조식도 중요하다. 같은 식인데 전혀 다른 구조에 전혀 다른 화합물이 나올 수가 있다. 어차피 분자식을 적는 것은 이 원소 재료가 되는 것의 개수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물질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료용물은 분자식으로는 잘 표시하는 방법이 잘 안 쓰입니다. 똑같은 분자식, 똑같은 원소의 개수라고 해도 명칭 자체가 확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시성식과 구조식을 자꾸 등장시키는지 여기에서 단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암기 방법 중에 소개했던 것 중에 사료용물의 특수이나물이 특ARP가 있었잖아요. 특ARP 있었죠? 특ARP. 특수이나물의 에테르 종류, 이氧화탄소, 알데히드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산화프로필렌. 프로필렌 밑에 있는 거 있다고 그랬죠? 산화프로필렌. 이제 구조가 이거예요. 이것을 산화를 시켜 산소로 붙이는 거죠. 산소가 구조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원소 주기를 빼서 6족이죠. 6족이면은 팔각형 채우기 위해서 전자 몇 개가 필요하죠? 2개. 전자 2개가 필요해요. 이 전자 2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탄화수소류에 가서 산소가 와서 달라붙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도 2개를 내놓고 남한테 2개를 더 얻어와요. 공동 소유로. 그래서 가지를 2개를 뻗어요. 산소가 붙이면은. 예? 그러니까 여기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붙든지 아니면은 가운데 가고 양다리에서 하나씩 뻗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지워야 되죠. 탄소 입장을 4개만 가지고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구조식이 바뀌는 거죠. 산화 프로필렌 이렇게 돼요. 구조 모양이. 다시 하면은 지금 이렇게 교정된 것은 C3H6인데 거기가 뭐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프로필렌에 이 명칭 프로필렌에 산소가 붙은 거예요. 프로필렌에 산소가 붙은 거죠.